때는 3.6칸이고요. 외통낚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을 맞춰 춤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TV 붕쌤입니다. 오늘 10월 28일이고요. 청주에 있는 무심천 라인으로 아침 일찍 출조를 좀 왔습니다.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청소를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가져가서 별도로 폐기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전에는 제가 저 가운데 있는 선포인트 왼쪽 편으로 거점 지역에다가 좀 대를 펴서 조금 더 긴 대를 펼 생각으로 3.6칸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3.6칸도 저 가운데 선까지 완벽하게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찌는 아마 전과 뭐 특별히 다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찌는 전과 아마 같은 찌를 좀 사용을 하든지 그럴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바람은 오늘 아마 1m, 2m 정도 부는 상태고요. 일단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찌는 작은 찌를 좀 준비를 해서 0.7g 짜리 전에 사용했던 똑같은 찌입니다. 자, 이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 찌는 자, 이렇게 생긴 찌입니다. 21cm 정도 되고요. 부력은 제가 인위적으로 0.7로 따로 맞춰 놓은 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살짝 불고 있기 때문에 찌가 조금 날릴 줄 알았더니 지금 날리지는 않고요. 찌도 일단은 잘 섰습니다. 찌가 뭐 잠기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살짝 잠기네. 유속이 있긴 있어요. 지금 제가 낚시를 좀 해서 이 찌는 찌부력에 찌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찌 다리에다가 지금 동편이 감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캐스팅을 한 번을 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이만큼 있다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속이 조금 있기 때문에 찌맞춤에 대한 의미는 아예 없다라고 일단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감겨져 있던 동편을 전부 다 띄었습니다. 띄어서 찌 다리에는 아무것도 감겨져 있지 않죠.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잡으려고 여러 번 지금 캐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자, 버텨야 되는데 찌는 가라앉지 않네요. 자, 찌 다리에는 아무것도 감지 않은, 지금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물이 얼만큼 흐르고 있다라고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연지 물이 흐르고 약하게 흐르든 조금 강하게 흐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양어장은 거의 물 흐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저벽지로도 찌가 잠기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지 첫낚시에서는 어떻게든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찌맞춤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겨져 있던 편납, 조금이라도 감겨져 있는 편납을 다 제거를 했더니 지금은 찌가 가라앉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찌 영상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해서 최종 확인을 좀 하고요. 찌는 제가 방금 확인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빼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찌도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찌는 3목 정도는 버티고 있네요. 3목 정도. 자, 물살이 유속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지금 저거는 0.7g의 부력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세다면 조금 더 큰 부력의 찌가 필요하겠죠. 그 찌는 한 가지 종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부력대를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테스트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유속이 이거보다 조금 세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찌 부력은 1.5g의 찌 부력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찌 부력이 잔존 부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면 동편을 감아서 찌 부력을 조금 더 상쇄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 찌가 잘 버티고 흘러서 잠기지 않는 상태까지의 부력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빈바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오늘 뭐 지렁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떡밥을 소량 좀 만들어서 잠깐 3시간 4시간 요 정도만 낚시하고서 딱 빠지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좀 마쳤습니다. 아까 찌를 테스트를 했을 때는 찌가 잠기지가 않았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 찌는 이 정도까지 초기에는 잠겨 있지만 아까는 잠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겨요. 자, 지금은 1, 2, 3목, 4목에서 3목까지 내려갔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3목에서 2목까지 떨어졌습니다.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이 찌는 지금 0.7g의 부력을 맞춰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찌를 사용해서는 지금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목까지 떨어졌지만 얘가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더 잠길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게 아까 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유속이라면 찌 부력이 조금만 더 좋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력이 조금 더 좋은 찌를 얘도 한 23, 4cm 정도가 되네요. 이런 찌는 없는 찌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런 찌는 없습니다. 찌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이나 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찌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찌 다리에는 아무것도 감겨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캐스팅을 해서 찌가 얼마만큼 잠기는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님께서 사용을 하실 때 찌를 캐스팅을 해서 던졌더니 찌가 몸통에서 딱 찍고서 딱 버티고 있더라 면은 찌 부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잠기더라면 이 상태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기 찌 다리에다 뭔가 추가적으로 뭐 무게를 더 추가하거나 부력을 상쇄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잠기고 있다면 그냥 두세요. 다만 몸통까지 딱 찍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면 부력이 좀 많이 남아 있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온이 더 낮아지고 붕어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고 약해진다면 부력을 괜히 많이 남겨둘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뭔가 무게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찌 부력을 조금 더 상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찌는 뭐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근데 이 상태는 뭔가 찌 움직이면 아까 안 보이면 챔질을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찌를 바꾸는 게 낫겠죠. 노지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양어장처럼 하나의 찌 부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일반 올림 낚시라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도복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의 찌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캐스팅을 하긴 했는데 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찌를 조금만 더 내려 보겠습니다. 수심이 이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찌는 조금 더 많이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찌톱은 딱 나와 있고요. 찌는 자, 지금 1.3g 정도짜리 찌인데 찌가 살짝 잠기고 버티고 있죠. 자, 이 상태라면은 더 이상 찌다리에다가 뭔가
그 무게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죠.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자, 찌가 더 이상 잠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속보다는 찌의 부력이 조금 더 크다. 이 정도 상태의 찌를 사용을 해도 괜찮다. 부력이 딱 알맞고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지만 자, 계속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5g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원줄은 1.75호짜리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폭은 제가 지금 30cm, 유동폭은 30cm를 딱 줬습니다. 자, 지금 떡밥을 달아서 캐스팅을 했고요. 최소한 1.5g의 찌 부력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종류의 찌 부력을 보유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찌 부력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찌 부력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찌 길이가 또 안 맞아요. 그리고 빨리는 입질처럼 생긴 몸통이 아니고 다 올림찌죠, 올림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 양어장에서는 뭐 다양한 미끼 떡밥, 어분이나 떡밥들을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 노지에서는 유속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은 확산성 집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떡밥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바늘에 오래 붙어 있는 그런 떡밥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글루텐유나 그런 종류들을 좀 바늘에 오래 붙어 있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가, 이 포인트는 낚시가 좀 처음이지만 바닥 상태가 좀 지저분하다면은 외다리 채비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뻘이에요. 뻘이기 때문에 뭐 걸리거나 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3년 노지 낚시는 아마 오늘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유속이 조금 더 있다면은 봉돌의 유동 구간을 조금 더 길게 주셔도 됩니다. 한 50cm까지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먹고 고개를 돌려서 가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 구간이 짧다 그러면은 원줄이 쓱 당겨지면서 금방 이물감을 느껴서 뱉어버리고 도망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동 구간을까지 충분히 먹고 고개를 돌려서 가는 거리를 붕어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폭을 조금 더 길게 주는 겁니다. 양어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양어장에서는 큰 폭의 입질도 있지만 짧은 폭의 입질도 많죠. 지금 시기는 깜빡 한 마디 두 마디. 그래서 양어장에서는 막 유동폭을 길게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짧게 주시는 거예요. 짧게 줘도 붕어들이 먹고 고개를 돌려서 가게 되면 봉돌 끌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막 길게 주고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노지 낚시에서나 그렇게 길게 주는 거예요. 물이 좀 흐르는 상태에서 찌가 잠기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찌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찌를 바꿔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찌 선택은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몇 종류의 찌를 좀 항상 같이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는 왼쪽 코너, 여기 부위, 제 찌는 여기 부위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얘가 지금 수초섬이에요. 자, 완전히 풀캐스팅을 충분하게 좀 했습니다. 한 번만 딱 들어와라. 아까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입질 한번 못 보고 퇴근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노지에서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유속이 있다면 찌 부력에 대한 선택, 적절한 찌 부력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이제 두 가지 찌를 좀 사용을 해서 찌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찌 부력이 그러니까 유속에 따라서 찌 부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실제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를 같이 받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오늘은 꽝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입지를 좀 받지 못했습니다. 붕어를 다시 한번 더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어나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